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4년 막 4부 시작하겠습니다. 40일 말에 대장에서의 소화작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사료를 다량 공급할 때는 젖산 생산 미생물의 활성을 띈다. 2. 담즙산에 의한 유화작용으로 소화효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3. 풀사료에 함유된 섬유소를 장내 미생물 발효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 이용할 수 있다. 4. 대장 내 미생물의 종류와 수는 섭취하는 사료 종류와 사양 관리 형태에 따라 크게 변한다. 이 문장은 다 맞는 문장 같죠? 보면은 뭐 어색한 문장은 없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장이다. 요거를 보시고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섭취한 지방은 담즙산에 의한 유화작용으로 소화효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요거 표현은 책에 있는데 이게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담즙이 어디로 분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대충 생각하면 대장은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화장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장에서는 소화효소에 의한 소화가 아니라 미생물에 의한 소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2번은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말의 대사작용 중에서 영양소의 주요 기능과 결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 결핍 시 사료 섭취량 감소, 성장률 저하 등 생산성 감소. 2.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 결핍 시 갑상 선종 발생. 3. 단백질, 결핍 시 식욕 부진, 빈혈, 마유, 생산량 및 효소나 호르몬 합성 감소. 4. 비타민 E,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며 결핍 시 그룹병, 성장지연 등 고격 발달 이상. 미량광물질, 물, 영양소, 비타민 다 섞어서 짬뽕으로 된 문제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해당 키워드의 주요 특징 한두 개는 알고 계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 옳지 않은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1번, 2번,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특히 1번 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다 출제가 됐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오드는 갑상선, 요거 요오드 하면은 갑상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타민 E인데 비타민 E의 토코페롤이 가장 높은 비타민 E의 활성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 그리고 자유기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산화 작용이 나와야 비타민 E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기에 있는 구루병 성장지연 이런 말 나오면 이거 비타민 D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 다음 말의 영양소와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비타민 B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비발사료는 칼슘 대 인의 비율은 1대2에서 1대3이 적당하다.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은 필수 지방산으로 분류된다. 포도당 한 분자는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38몰의 ATP를 생성한다. 1. 가나, 2. 나다, 3. 나라, 4. 달아.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했던 내용이라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도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C가 수용성이 되겠습니다. BC는 수용성이고 나머지는 지용성이 되니까 가는 틀린 게 되겠고요. 칼슘 대 인의 비율은 1대1에서 2대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 칼슘 대 인의 비율 이런 거는 자주 나와요 시험에. 21년도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이미 답은 4번 다라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만 틀린 거 알았어도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놀레산, 아라키돈산은 필수지방산이다. 이거는 2019년도에도 나왔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올 줄 몰랐는데 어쨌든 38몰 ATP 포도당 한 분자는 38몰 ATP 생성한다.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 다음에 설명하는 말 방목 초지 목적 품종으로 알맞은 것은 가 봄과 가을의 생산성 양호, 나 한지형 기호성 양호, 재상의 약함, 다 엔토파이트가 없는 품종이어야 함, 라 여름철의 하고 현상 서늘한 지역의 적합. 1. 알파파, 2. 바이아그레스, 3. 버뮤다그레스, 4. 페레니얼 라이그레스. 솔직히 초지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 저는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좀 항상 느끼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파파는 산성 토양이 약하고요. 높은 품질 및 기호성을 갖는다. 그래서 산성 토양 이런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알파파는 답이 아니고요. 바이아그레스하고 버뮤다그레스는 약간 요거는 난지형이 되겠습니다. 특징도 똑같아요. 난지형이고 재상이 강하고 기호성은 떨어지고 대신 여름철에 잘 장하고 초기 생육은 약하다. 그래서 이게 왜 난지형일까 생각을 해봐서 난지면 따뜻한 지역이라는데 따뜻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봤더니 버뮤다그레스는 그래도 그 대서양의 그 적도에서 조금 위에 올라온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뮤다 삼각지대 있잖아요. 거기가 있기 때문에 난지형, 따뜻한 지역, 난지형, 버뮤다 이렇게 연계가 되고요. 바이아는 제가 정확히 못 찾았어요. 근데 막 바이아라고 치면은 막 세 개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건 못 찾았는데 어쨌든 같은 비읍 계열이고 비읍이고 세 글자니까 버뮤다그레스, 바이아그레스는 같은 난지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오늘의 답은 4번 페레니얼 라이그레스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그레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지형이고 봄과 가을의 생산성이 양호하고 이런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있는 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요 각각의 알파파랑 바이아, 버뮤다 요 정도만 알고 틀린 거를 제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버뮤다 바이아는 난지형이다. 요거는 꼭 알고 해야 역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유산소 에너지란 호흡을 통해 흡입된 산소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각각의 세포 속에는 가라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있는데 이곳에서 에너지의 주 연료인 나와 산소를 이용해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생산된다. 1가 미토코리아 나 포도당, 2가 미토콘드리아 나 단백질, 3 크레아틴 인상계 나 포도당, 4가 크레아틴 인상계 나 단백질. 이거는 종종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가시면 기본적으로 먹고 가는 문제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유산소계 에너지 생산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관한 문제고요. 요거는 어쨌든 미토콘드리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18년도 그리고 국가자격시험 21년도에도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세포 속에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참고로 크레아틴 인상계 에너지는 도망갈 겨를이 죄송합니다. 사자가 달려와서 말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겨를이 없을 때 도망갈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도망가기 위해서는 강한 에너지가 순발력이 필요한데 그게 소화기관에서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평소에 저장해 놓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백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비슷해서 이렇게 좀 느낌 비슷하게 해가지고 틀리라고 이렇게 낸 보기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시 저희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 운영 통해 일정 수수료 제공받아서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카콜라를 갖고 왔고요. 요즘 날이 많이 더웠는데 말 타고 목마를 때 마시면 짱 시원하겠죠.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은 제로콜라 드시고요. 어쨌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막 5부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